1945년 8월 15일에 우리 결혜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었던 당시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 그리고 우리 민중은 거의 모두가 남북한의 분단이 오래 가리라고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연합국에 의하여 남북으로 분할 점령되었지만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반드시 통일정부가 서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이념적인 투쟁도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1948년 초에 들어서면은 통일정부가 서리라고 하는 전망이 무참하게도 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념적인 대결보다도 통일정부의 수립이라는 과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한 판단이 백범, 우사 그리고 그 밖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북행을 결심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남북한 판정을 막고 통일정부를 이루기 위해 김구는 남북회담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해방이 되면 통일정부가 들어설 것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너무나 당연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냉전이라는 세계 정세와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이 한반도의 상황은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국이 두 조각으로 나뉘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김구는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 통일을 이루어 보고자 남북 지도자 회담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 김구가 좌우 합작을 시도했던 것은 비단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이 백범일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동삼성 방면에 김일성 등 이 무장부대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외병, 즉 일본군과 싸우고 있다. 이 김구는 중국에서 이 독립활동을 하던 이미 그 시절부터 김일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이후 김구는 중국 각지에서 흩어져서 활동하던 이 독립운동 세력을 통일하기 위해서 좌우 합작을 시도했는데 그 일환으로 김구는 이 만주에서 활동을 하던 이 무장 항일 부대인 이 김일성 부대와의 연합을 추진하려 했던 것입니다. 분단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구가 제안했던 남북회담, 과연 이 회담은 순조롭게 성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스티코프의 수첩엔 남북회담이 시작되기 이전에 있었던 무척 흥미로운 사실이 기록돼 있다. 어제 2명의 연락원이 날 찾아왔다. 자신들을 김구와 김규식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면서 김구와 김규식의 도착이 지연될 거라며 그런 내용을 라디오를 통해 발표해달라고 부탁했다. 2명의 연락원, 그들은 누구일까? 조국의 위기 상황에는 공감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타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이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김구와 김규식 선생은 직접 자신들이 가장 믿는 사람을 특사로 파견해서 사전에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 그것을 조직적으로 준비한 후 그 북한에 들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측근이었던, 즉 안중근 선생의 사촌 동생이었던 안경근을 북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수소문 끝에 경기도 양주에 살고 있는 안경근의 후손을 찾을 수 있었다. 취재팀이 만난 사람은 안경근의 아들 안철생옹이었다. 아버지 안경근은 지난 78년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안중근 의사의 사진이었다. 안경근은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다. 집안 대대로 독립운동을 벌였다는 안철생옹의 설명을 통해
역사 속에 묻혀버린 안경근의 행적을 알 수 있었다. 일제시대 안경근도 중국에서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의 실력자인 최용건, 김두봉과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된다. 최영건이는 아버지하고 공관학교 동기동창이고, 아, 그렇습니까? 예. 또 김도봉 씨는 2년인가 선배고. 아, 그런 그-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북에 가게 되면 김두봉이 군부의 총수, 최영건이가 안면이 있고 같은 동기들끼리니까 예. 이제 제일 적임자라 해서 그가 밀사로 선택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안경근과 함께 38선 이북에 파견된 또 한 사람의 밀사는 김규식의 비서 권태양이었다. 그들이 북측에 제시했던 5개항의 조건이 스티코프의 수첩에 나와 있다. 첫째, 어떠한 형태의 독재도 반대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 둘째, 독점 자본주의를 배제하는 경제체제를 건설할 것. 셋째, 민족의 총선거를 통해 전민족적 정부를 선출할 것. 넷째, 국가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무력에 호소하지 말 것. 다섯째, 외국군 철수에 관한 문제는 소련 미국 측과 협의하여야 할 것이 그 내용이다. 북측은 이 제안에 동의했다. 남북회담에 대한 소련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당시 소련 민정청 책임자 레베제프의 비망록이 소장돼 있는 대구 매일 신문사를 찾았다. 레베제프의 비망록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전해준다. (3월 10일) 소련은 신문 사설에 김구를 통일을 방해한 사람으로 쓰라고 지시하고 있다. 그런데 4월 8일 스티코프는 김구를 대화에 꼭 참석시킬 것과 남북연석회의의 합의사항으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추방, 군대 철수, 총선 실시를 지시하고 있다. 소련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38선 이남 지역에서도 남북 연석회의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분분했다. 특히 당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미 군정이 어떠한 입장을 나타낼지는 커다란 관심사였다. 미 군정도 단독 정부 수립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고, 따라서 백범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 협상을 통한 통일정부의 수립, 여기에 쐐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백범이 북행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미 군정은 아주 냉소적인 성명을 발표합니다.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지금 남북 협상을 통하여 통일정부를 세우겠다고 하는 발상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